안녕하세요. 봄테일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퇴근하고 뭐라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부업을 같이 해보자, 엔잡러가 되자 하고 말하고 다닌 지 벌써 8년이 넘었는데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엔잡에 관심을 가진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해요. 사실 회사 생활만 해도 버겁고 힘든데 퇴근하고 쉴 수 있는 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저도 집에 돌아오면 대충 씻고 바로 침대에 직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업을 같이 해보자고 권할 때마다 선뜻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월급을 늘리고 싶다 라고 말이죠.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으니 대부분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회사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걸 시도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을 부업으로 해보라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권할 때마다 대부분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는데 왜 엔잡을 해? 지금 직장만 다녀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윤택한 환경이잖아. 집에 가면 지쳐서 자기 바쁜데 라고 하거나 회사 밖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과 커리어를 밝히지 않고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대기업이라는 회사 이름에 기대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만큼 능력이 되진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도 일을 해봤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것 역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하게 됐을까요? 부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엔잡러를 꿈꾸고 계신 분들을 위해 왜 제가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엔잡을 8년간 병행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며 엔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먼저 밝히고 시작할게요. 답은 매우 심플해요. 회사가 안전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정년까지 한 회사를 다니는 게 당연했고 최고의 철밥통 직업이 공무원이다 라고 말하는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회사는 평생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제 부모님도 20-30년간 보통의 다른 부모님들처럼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그 끈기와 성실함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그러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회사에서 대규모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망해서 쫓겨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소속된 팀이 사라지고 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죠. 저 역시 그런 케이스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첫 사회생활은 어땠나요? 제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자립할 능력까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고 몇 년간 햇빛을 본 적도 없이 살았지만 일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보람 있어서 힘든 줄 몰랐어요. 첫 회사에는 저같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주니어들이 잔뜩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너희를 돈 주면서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고 너는 아직 쓸모가 없다. 디자이너로서 보고 배울 게 많으니 더 열심히 해라. 밤새워 야근하더라도 작업물이 마음에 들지 못하면 네 잘못이니 다시 해라. 지금은 보통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땐 몰랐어요. 당연히 내가 잘못됐고 감사해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근을 매일 하다 보니 어느새 병이 하나둘씩 생겼어요. 감기약을 사러 갈 시간도 없어서 룸메이트에게 부탁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이런 회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병가를 쓰려면 팀장 3명의 결제를 받아야 쉴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내 팀장이 위로 결제를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결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죠.
제가 급하게 주말에 수술을 받게 되어서 그 주 월요일에 병가를 신청하게 됐는데 제 팀장은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가 신청을 못하게 막았어요. 회사에 직접적으로 알릴 방법도 없으니 이제 막 퇴원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만 했죠. 그런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빴거나 제가 꼭 필요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회사는 나를 지켜주는 곳은 아니구나. 나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 이후로 처음으로 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게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였어요. 보통 더 좋은 회사로 가게 되면 만족하고 다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 짧은 프리랜서 생활을 정리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잘 꾸며져 있는 건물에서 멋진 동료들과 더 큰 프로젝트를 경험할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이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주변에서도 많이 축하해줬죠. 심지어는 월세를 구하는데도 회사 이름을 듣고 방을 더 수월하게 계약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 회사는 진짜 오래 다닐 수 있겠다. 여기에 입사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일 때 하던 N잡을 회사를 다니고서는 잠시 중단하게 되었죠. 사실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도 바빠서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럴 거예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있던 팀이 공중분해되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팀이 없어지고 다른 팀으로 이동되는 상황은 무척 흔하지만 제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팀에 배정도 안 되고 업무도 중단된 채로 몇 달의 시간을 불안에 떨며 보내야 했어요. 이대로 회사에서 잘리는 건가?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이렇게 쉽게 내 자리가 흔들릴 수 있나? 하는 걱정과 고민으로 매일 밤을 보냈죠. 다행히 몇 달간 표류한 끝에 다른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저보다 10년 이상 경력이 많은 분들도 우왕좌왕 헤매는 모습을 보며 내 미래가 회사에 온전히 달려있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졌어요.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해고 위기를 겪게 되니 이직도 무조건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외부 상황에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일 퇴사를 하더라도 내 밥벌이는 할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겠다. 그게 내가 가장 안전하게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사이드 잡으로 이모티콘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침 회사를 다니기 전에 작업했던 첫 이모티콘이 출시되고 수익이 나고 있던 시점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회사 일과 병행하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가 있긴 했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선 얌전히 회사만 다닌다면 나중에 이런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흘렀을 때 생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큰 위기를 겪었던 게 지금까지 8년간 N잡을 이어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회사는 열심히 다녔고 더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이직도 하게 되었어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7에서 8년의 시간을 회사 일 말고 N잡을 함께하며 개인으로의 나와 직장인으로의 나를 함께 성장시켰습니다. 부업을 하니 깨닫는 점도 많고 새로운 공부와 작업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도 엄청나게 탄력이 붙어서 이 장점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살려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때요? 제안하고 다녔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는 그렇게 멋진 프로젝트를 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해라고 하거나 나는 회사 밖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시간도 자신도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해서 시작했던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모티콘도 원래 캐릭터 디자이너가 아닌데 연습장에 낙서 하나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부족한 거는 그냥 유튜브 찾아보고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 더듬더듬 따라하면서 한 거예요. 방향성도 처음부터 딱 잡혀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남들 다 하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들어보고 강의 만들기 강의도 듣고 블로그도 기웃거리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저것 부딪혀 보면서 내가 가장 흥미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탐색하다 보니 이모티콘이 되었고 회사 다니면서 8년이나 엔잡을 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어떤 강사분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의 회사를 다니는데도 부동산 공부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 공부도 하고 하셨는데요. 회사 출퇴근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사 일도 하니까 가족과 보낼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육아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일찍 들고 부업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듣는 것도 저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난 저런 사람처럼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가짐을 고쳐먹죠. 저도 주말엔 쉬고 싶고 퇴근하고 나면 씻지도 못하고 잠들기 일수인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체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요? 저도 체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후들후들거리는 물몸 그 자체죠. 그래도 조금씩 짬내서 엔잡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도 1년에 프로젝트 1개 정도는 해낼 수 있었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엔잡을 해서 얻는 게 뭐냐고요? 내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몇 년간 지속한 만큼 충분히 보람 있는 성과를 얻으실 거예요. 저는 회사 일도 엔잡도 같이 병행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업무 속도가 남들보다 2배로 빨리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회사 밖에서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 결과 남들 앞에서 말도 잘 하게 되었고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책도 안 읽고 글쓰기 실력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영상의 스크립트 초안도 직접 작성하고 전자책도 만들어서 팔 만큼 글쓰기 실력도 성장했어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실력도 많이 늘었죠. 팀장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청심환을 삼켜야 했을 만큼 벌벌 떨었던 제가 이제 100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요. 업무적인 능력이 성장하니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어요. 전에는 맡지 못했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 제안을 받고 이직을 하기도 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회사 일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유연해지니까 팀원들과도 잘 소통하게 되고요. 사실 요즘 부업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월급만 가지고는 10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빤히 보이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좋지만 나에게 투자하는 부업도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장하면서 얻은 것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월급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힘의 반의 반이라도 엔잡을 위해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해요. 내가 관심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를 생각해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고민되신다면 함께 생각해봐요. 그럼 오늘의 봄테일이었습니다.